일부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같은 혐의로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연예계의 이 같은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지 자세한 소식을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래퍼 이센스 씨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센스 씨가 이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벌써 세 번째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래퍼 이센스는 지난 8일 구속이 됐습니다. 이센스는 구속 이틀 전인 6일 검찰에 의해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된 뒤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이센스가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지난해 11월 연루됐던 대마초 밀수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 반복했다면서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센스는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 9월 그 친구 이모 씨와 함께 서울 마포구 주차장에서 그리고 지난달 15일에는 혼자 자신의 집에서 또 그 보름 뒤에는 다시 이 씨와 함께 역시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모두 3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센스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2012년 4월에 그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했다가 경찰에 적발돼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예, 이에 앞서서는 연기자 김성민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예, 김성민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 10일에 첫 번째 공판이 열렸죠. 예, 김성민 씨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날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성민 씨는 그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모두 동의를 했고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성민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역삼동에서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사들인 필로폰 0.8g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이 두 번째 범법 행위인데요. 김성민 씨는 2010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서 투약을 하고 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까지 거친 재판에서 김성민 씨는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김성민 씨는 그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또 관련 사건에 협조한 점이 정상 참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성민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건 역시도 자신의 이런 경험에 따른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가수 범키 씨가요. 상당히 오랜 시간 이제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또 공판이 열린다면서요? 예, 오늘 마지막 결심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가수 범키는 지난해 10월에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두 명의 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판매를 했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가 된 뒤에 재판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지인들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또 투약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려 이와 관련한 7차례 공판이 열렸는데요. 범키는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왔는데 오늘도 역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범키에 대한 재판부의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마지막 그 결심 공판입니다. 조만간 선고 공판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범키의 마약 투약 현장을 봤다는 증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키가 정면으로 부인을 해온 점 등에 비춰서 치열한 진실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같은 범키의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향후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또 가수 조덕배 씨 마약 사건으로 이름을 많이 올린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분한테는 또 실형이 선고됐었는데요. 예,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인데요.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서 조덕배 씨는 1990년대에만 모두 4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이 된 바가 있고요. 또 2003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년에는 걸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 씨가
국내에서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된 암페타민을 젤리류로 위장을 해서 미국에서 화물 항공편으로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서 검찰은 입건유예 결정을 내려서 향후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 참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는 좀 인기에 연연해야 하는 이런 연예인의 직업적인 특성, 네. 또 정서적인 불안감 등이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 마약 사건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용인될 수 없는 범죄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의 마약류 흡입 혹은 또 투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예. 최근 통계에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가 더욱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8건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을 해서 이 가운데 71.7kg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2004년 이후에 가장 많은 적발 건수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필로판이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마약류 밀수가 최근 들어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데,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그 범죄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한 번의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김정민 씨나 조덕배 씨처럼 끊임없이 좀 이제 재범의 사례들이 나온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약이 지닌 중독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국내 마약 관련 재범률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이 한 번 마약에 빠져들면 이후에도 쉽게 헤어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셈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마약의 유혹을 쉽게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성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연예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불안감 등을 없애기 위해서 마약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아직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정신적인 불안감을 쉽게 내보일 수 없다는 배경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역시도 또 가까운 지인들과 이제 고민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것에 대한 이런 항변은 될 수 없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연예계 안팎에서는 이제 이 같은 그런 동정적인 시각에서 좀 더 벗어나자,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중독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과 활동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그동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한 온정적인 시각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들이 온전하게 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독 방지 프로그램과 사회적인 예방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심리적인 압박감, 또 불안정한 직업이 과연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검은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개개인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예계 모든 것을 순위로 알아보는 시간, 랭킹쇼 하이파이브입니다. 봄꽃이 만개했던 4월의 둘째 주, 연예계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를 모았는지 핫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무한도전의 식스맨 프로젝트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무한도전에서 하차한 노홍철의 근황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홍철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로 거주지인 강남 인근에서 포착되는 노홍철은 쉬는 동안 기른 것인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죠. 올해 초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포착됐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무한도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근 노홍철 등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무한도전에서 식스맨 프로젝트를 하며 다시금 노홍철의 근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주아가 남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0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주아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 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각서를 써준 것은 진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해 작성한 만큼 이를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김주아 씨의 남편 강모 씨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에서 김주아 씨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돈과 이 김주아 씨 부모로부터 빌린 돈 총 3억 2,700여만 원을 김주아 씨에게 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선고 기일이었던 만큼 본인들은 물론 변호사들 역시 출석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김주아 씨 측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앞서 강 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 원을 김주아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주아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